안녕하십니까. 샤워스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또 특히 문제되는 게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도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서 일정 수의 소득이 생겨야 거기서 계속 가게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 보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로 가게를 옮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자꾸 소멸되고 더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후미에 또 다시 제3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경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건 아니고 그것과 옛날에 제가 알던 거를 한번 섞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특정 인물을 얘기하죠. 고종. 조선시대에 이제 고종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돈을 찍어서 그 돈을 가지고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좀 장난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누가 돈을 국가에서 못 찍습니까? 누구나 찍을 수 있죠. 국가 정부가 되면. 그런데 그걸 찍고 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가 오름 때문에 엄청나게 조선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종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이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경제청의 채널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 안 온다. 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제가 보면은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 뒤는 안 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달러는 지금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예를 들자면 한 10 몇 프로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한 80% 넘게는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뭐 단기 국채는 아시다시피 현금성 자산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IMF를 당한 이유는 빌리는 건 단기채를 빌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장기채라서 거기에 불균형 때문에 결국 달러 부족으로 IMF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채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는 없을 거고 경제 위기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정말 극단적으로 반드시 온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저는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이유는 첫 번째, 달러 얘기를 했는데 외환이죠. 외환 얘기를 했는데 단기채고 충분히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즉 한국에만 위기가 생긴다면 위기 생길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달러가 있고 그런대로 경제가 튼튼한 뭐 규모가 있는 나라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즉 우리나라만한 경제 규모가 있는 몇몇 나라들이 사고가 터지면 그 단기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IMF 때도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경제부, 재경부 관리들이 매일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IMF가 왔죠. 국민들은 믿고 있다가 벼락 맞았습니다. 꼭 이승만이 우리나라 뭐 북한을 밀어서 북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서울까지 점령돼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당한 걸 보았습니다. 한강다리 건너다가 폭격 맞아 죽었고요. 또 떨어져서 한강다리 떨어져서 죽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항상 위기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국채를 보면은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2년물과 10년물이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년물이 2년물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경기 수축이라든가 위기라든 것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걸 지적을 하니까 시장에 개입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은 개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10년물의 이자가 더 높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경제 위기가 안 왔느냐, 딱 그 타이밍에, 즉 역전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기가 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겁니다. 야, 정말 뭐 그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나라가 중국이죠, 이웃에. 중국이 지금 여러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부동산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부도가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와 직장을 잃고, 중국도 뭐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많은 그 비중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같은 걸 지으면은 거기에 가전, 가구, 뭐 생활용품 다 들어가는데 그거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도미노로 연결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내수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연결돼 있던 지방 정부들은 이제 돈이 없고 부도나고 있고, 또 중앙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월급도 못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뭐 중국 불쌍하다는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뭐 수입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큰 규모의 국가가 중국하고 무역하는 액수가 비중이 장난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중국에서 물건도 만들고 생산하다가 그쪽의 경제가 수축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나마 저희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처술해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피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유럽은 지금 에너지라든가 독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듯하게 보여요. 그리고 독일에 대한 문제나 유럽에 대한 문제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래전부터 독일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로
약간 경기가 하방하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 그걸 잘 정치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유럽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이나 한국인데 뭐 대만 이렇게 3개국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일본도 지금 뭐 계속 그 일본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 다 아실 것이고.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은 물가 오름세 때문에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국민들이.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에 보이지 않는 은행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답니다. 큰 은행들이. 물론 규모가 막 대단히 큰 뭐 리먼 브라더스 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은행들이 소리 소문 없이 부도를 많이 내고 그 액수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까 잡채 도표를 봤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워렌 버핏이 은행주들을 다 팔고 있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그래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워렌 버핏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투자에서 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투자를 했다가 뺄 때는 뭐 수익이 많이 났으면 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고 어떤 그 감각이라든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데 자 얘기하지 말랍니다. 트럼프 얘기. 네. 뭐 하지 말죠. 뭐 전기가 하지 말라니까. 자, 그럼 뉴스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오늘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려다가 그냥 막 이렇게 옆뒤를 샜습니다. 네, 지역 경제 얘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